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의 들어오기 전에 두 가지를 명심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를 진도를 못 나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얼굴을 보지 말아야 된다. 스튜디오 촬영이 편하긴 편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제 강의 진도만 쭉 뽑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표정은 그냥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 새끼 죽여라. 뭐 결론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외워야 되는 거예요. 2차 과목 다 법 과목이죠. 법이니까 법은 알아야 되고 알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자꾸 힘들어하면 공부를 못해. 응, 그러려니 하고.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일 좋았던 드라마가 요즘 리턴즈라고 해갖고 예, 끝났죠. 거기 보면 사회 풍자가 많이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의 맹점을 다 빠져나가고 법을 모르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다 걸리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외웁시다. 믿습니까? 네. 부가징수 가요. 근데 세법이란 놈이 문제수가 적지 다른 과목에서 내용이 쉬운 게 없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법을 전공하신 분 중에서도 별도로 따로 자격증이 따로 있죠. 소위 말하면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위 말하는 특수법이야. 특수. 그만큼 어려운 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그 어려움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한다. 그래 조금 여러분이 심적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내가 이 공부를 선택한 순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나 할까? 별표 3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나온다고. 그럼 큰 틀 먼저 잡을게요. 원칙과 역시 또 뭐죠? 세법은? 예외. 아 세법은 이래서 정말 짜증나. 근데 사실 모든 법은 다 그래요. 예외 없는 법이 없다고. 원칙 뭐다 여러분? 신고 및 납부.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 그럼 이제 외워야 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이 신고 납부 및 예외가 뭐다 여러분? 보통 징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합시다. 신고 납부. 그럼 항상 액션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 누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납세 문제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요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고하고 엔드죠. 뭐 하시오? 납부하시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요. 요거는 의의야. 여러분 요 개념은 정리하시고.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오냐? 신고 납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 그건 알고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고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별표 3개.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럼 요 구조를 한번 잠깐 책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146쪽에 나와 있죠. 같이 봐요 여러분. 146쪽. 징수 방법 원칙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 그래서 거기 써져 있네. 취득세의 징수는 무슨 방법을 한다? 신고 납부의 방법을 한다. 밑줄 신고 납부 방법이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양가를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자? 취득한 자 밑줄. 얘가 누구야? 납세무자. 그 자가 취득한 날. 그리고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갖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60이라. 시뻘겋게 쳐야죠 여기다가. 그 과표에다 세율을 적용하라는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만 또 나와 있죠? 다만부터가 이제 예외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 신고 기한을 결론 낼게요. 원칙과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예외로 구분해. 그래서 어떤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다 여러분? 60일 이내죠. 그럼
그럼 여기서 60일은 이건 이해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가? 외워야 되는 숫자다는 얘기죠. 외워야 되는 숫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일은 언제서 규정하냐? 취득의 시기에서 규정된 거죠. 매매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건물 원시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그 취득시에 규정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다는 얘기야.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요 취득일에서 판단할 때 거기 가를 닫고 지난번 설명 안 드렸을 테니까 취득한 날 옆에 가를 닫고 있죠,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있는 토지 밑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하, 요거는 일반적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그 얘기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엔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게 조건이야 이제. 중요한 말은 뭐야?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이때 거래 대금 완납이라 우리 이때 뭐 한 걸로 보는 거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취득을 했는데 잔금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인데 아직 허가를 받았대 받기 전이 돼. 받기 전이야. 그러면 지금 거래 대금 완납 현재 유효야 무효야? 이거는 여러분 중개법 등에서 이미 배우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잔금을 지급했는데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3월? 우리는 이제 일자 감각은 없어져. 요일 감각만 유지가 돼 이제. 그죠? 일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요일만 알아. 왜? 책을 바꿔야 되니까. 그건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본단 말이야. 그렇잖아. 매매했던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일반적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이 매매로서 이에 따른 토지 매매에 따른 허가를 언제 받았냐 봤더니 4월 2일 날 허가를 받았다. 예를 듭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잔금을 지급한 날에 뭐 한 걸 보는데 취득한 겁니다. 이 현재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제시한 거죠. 이게. 이날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얘기야. 그럼 요때 요 토지 매매는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야? 무효야 유효야? 무효다. 이건 배웠잖아요 여러분. 민법이나 중개법에서. 그리고 무효지만 이때 허가를 받았다? 그럼 요 무효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 그래서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말 붙든가? 유동적 무효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에서는 이때 취득한 걸 보고 안 보고 이때 양도도 안 봅니다. 이게 세법 입장이야. 이때 취득한 걸 보고 안 보고 양도자도 양도한 걸 보지 않아. 그리고 언제 유효 허가를 받았을 때 우리 이때 취득한 걸 보고 이때 뭐 한 걸 보는가? 양도한 걸 보는가?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내야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양도자는 이때 양도한 걸 보니까 양도리 속한 달 언제부터 4월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까지 뭐 내야 되고 취득차는 취득세 내시고 양도자는 요때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되면은 취득세와 양도세 동시에 비교해야 돼 자꾸.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매매 당사자인 매도자, 매수자를 동시에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고 어디 나온다고? 양도소득세도 나오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잔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는 이날 기준인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이때는 잔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으로 하라? 허가일의 기준으로 해놓고 이때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뭐 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봐라. 그러면 어떤 날 기준?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취득세 내시고 양도자는 요 4월 1일이 속한 달에 말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무슨 신고하라? 예정 신고하시라.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세법이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런 걸 취득자하고 양도자한테 얘기해 주란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시험에 붙기만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이런 것까지 몰라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또 우리 공인중개사 매력이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부터 거의 해당 법 공부를 별로 안 해. 그 이제 복불복이죠. 그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는 고객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선무당 만나면 이제 죽는 거지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선무당이야. 자, 예외 갑시다. 예외가 세 가지가 있었다. 집에 갈까 보다. 상속을 받았대. 아씨. 그럼 항상 상속은 여러분,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가 실무 특강 같을 때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특강을 엄청 하고 상속은 뭐 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상속 개시가 됐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해야 돼, 이거는. 증여는 경험 안 할 수 있지만 상속은 다 경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거쳐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상속,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하면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고?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사망 신고하고.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야? 상속 재산을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을 받는데 뭐가 더 많아? 빚이 더 많아. 그럼 여러분은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놔도 3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안 하면 나 상속 안 받겠어 라고 포기를 안 하면 여러분 상속으로 의제돼 버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럼 뭘 떠안는다는 얘기야? 빚을 떠안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재산은 못 물려줘도 빚은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게 세법이야. 까불고 있어. 그러면 상속 재산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속세가 언제부터냐? 상속 개시가 있으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야. 몇 월이네? 6개월. 단 상속인 중에 주소가 국외에 있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고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장해 주는 거죠. 몇 월 이내? 9개월 이내. 밑줄 치시죠? 그러면 출제는 요거를 어떻게 장난치냐면, 자, 무슨 기준이야, 여러분? 저는 요거 강조하는 거 무슨 기준? 말일 기준이야. 그럼 출제는 요걸 싹 빼버려. 어떻게 빼느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냥 6월 이내. 그럼 여러분, 6월만 보면, 맞네. 맞기는 개뿔 뭐가 맞아? 무슨 날 기준이야? 말일 기준이죠, 말일. 그리고 밑줄 쳤죠? 적어놔, 여기. 이게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야.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상속세도 신고하고 취득세도 요때 신고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는 몇 월 이내다고 여러분? 6월 또는 9월. 자, 주의. 여러분 요것만 보면 안 돼. 상속 개시일만 보면 안 되고 요거 속한 달에 뭐예요, 여러분? 말일. 저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그런데 상속하면 여러분 요거와 비교되는 게 뭐죠, 여러분? 증여죠, 증여. 이 증여는 취득세는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예외 인정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주의할 게 이거야. 제일 약한 게 이상하게 이런 데서 약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외 아니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 원칙으로 가야지 당연히. 그럼 며칠 이내야? 60일 내. 어떤 날 잡어? 취득일. 그럼 증여일이나 취득은 언제야? 계약일이죠. 잘했어요. 증여 계약일부터 60일 내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이 똑같아. 달에 역시 뭐냐? 말일 기준이야. 그리고 얘는 예외 없이 3월 이내야. 이게 바로 뭐냐?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상속은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같은데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 기한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일단 기산점이 달라. 취득세는 언제인데? 계약일인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 기준이야. 기산점이 같다, 다르다? 달라. 그럴 뿐만 아니라 기한도 취득세는 원칙이니까 며칠이는데 60일인데 증여세는 말일 기준으로 몇 월 이내다? 3월 이내다. 그입니다. 이런 걸 평소 공부할 때 자꾸 구분하시는 습관 들으셔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이 그 고객한테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결론은 부동산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거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론 어디에 관심 가져?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연락이 와서 난 진짜 피곤해 죽겠어. 뭐 좀 물어보겠다고. 아침부터. 그것도 아는 사람이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전에 저한테 뭘 상대냐면 자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고 하나는 판교에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에 저기 우면동에 있는 거야. 둘 다 임대 줬어. 그리고 본인은 임차 들어가 있어. 반장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주택을 2개 갖고 있는데 둘 다 임대 줬다고. 그래서 자기는 임차 다른 데 전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해서 제가 그럼 요거를 먼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비과세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게 워낙 오래됐어. 오래전 한 20년이 다 됐다가 나와. 그러니까 명목과 양도차는 얘가 더 커. 양도차이 더 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취득한 거라 양도차이 크지는 않아. 자,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또 전문가에서 여기서 컨설팅 해주는 거고. 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얘가 양도차익이 작아. 얘가 커, 참. 얘가 커. 오래됐으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20년 전에 취득한 거니까. 차이가 크겠지. 얘는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걸 먼저 팔았어. 이걸 팔았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옛날 거니까 평수도 적고 임대료도 얼마 못 받아. 근데 얘가 팔고 나와서 4억이 올라갔어. 얘는 그대로 가격은 변함이 없어. 왜냐면 여기 우면동에 오롱 주택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실명하기는 힘들고 오롱 주택이 있는데 그럼 시세는 변함이 없는데 월세이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양도해버린 거야. 양도책이 적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그 후에 판교 ITC라든지 뭐 ICT 뭐 계속 분양하고 하늘공원 생기고 막 하면서 얘가 시세가 확 올라가서 4억이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연락 왔어. 네가 이렇게 이거부터 팔라고 그랬지 않았냐. 저는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게 양도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라고 그런 거죠. 이걸 팔라고 그랬어 먼저. 근데 얘가 4억 뛴 거야. 요 당시 시점에서는 나는 요 시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아직 나는 뭐를 얘기 안 한 거야. 장래성, 향후를 고려 안 하고 양도소득세만 고려할 때는 요게 작으니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양도하는 게 어떻겠냐. 양도했는데 팔고 나서 얘가 4억 올라간 거야. 요건 누가 먹어? 제가 먹어요. 이 스키나 네가 그때 이거 먼저 팔라고 그래갖고 이거 팔았더니 얘는 그 후에 가격이 변동이 있고 없고 얘는 4억이 뛰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침에 그거 푸념하는 소리가 나한테 왔어. 어쩌라고 나보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로서도 이제 그러죠. 뭐 A, B, C 종목인데 계속 손실 보고 있대. 그럼 일단 그러면 손실 폭이 큰 거는 지금 뭐 빼나 박거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러면 적은 양도차익 적은 걸 좀 파는 게 어떻겠냐. 돈은 없고. 그때 팔고 나니까 어떻게 확 올라가 버렸죠. 그게 뭐 게임 회사 주식입니다. 무려 18배인가 10배가 올라갔어. 그 대안은 어쩔 수 없어. 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는 건데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강의하겠냐고. 나도 미래 못 봐. 그러나 여러분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 가능성을.
이제 게임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상속과 증여 요것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야. 묶여 있나요? 네. 자 적으셨나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주된 의사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된 의사결정은 뭐야? 경제적 의사결정이 주된 의사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분 세금이 주된 거야? 경제적 행위가 주된 거야? 경제 행위가 주된 거고 그로 인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부동산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그 행위로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세금이 먼저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주된 의사는 어디야 먼저 줘야 되고 경제 행위의 의사결정은 먼저 주된 걸 둬야 되고 세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내가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이쪽 걸 팔았어야 되는 거죠. 우면동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사례를 지금 시간 들이면서 하는 것은 물론 세금 문제는 피해갈 수 없지만 세금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종된 의사결정이고 주된 의사결정은 경제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사고 팔 거냐 보호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많은 공부하셔서 전문가 잘 되시고요. 자 과세물건 상태 변동 결론 이걸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자 며칠 이내다 여러분 여기는 30일 이내죠. 자 제가 굳이 강조하는 건 여기 원칙은 며칠? 60일. 근데 과세 물건 상태가 되면 여기는 며칠이다 여러분? 30일이다 그 얘기야. 그럼 출전을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 출전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 요걸 가로로 묶어놓고도 나올 수 있다. 요즘 K시의 유형 문제. 그대로 시험에 나오네요. 가로 열고 놓고 요거 A, B. 그래서 가로 안 속에 옳은 숫자 A, B, C, D 골라내세요. 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죠? 자, 요거 조금 들어갑시다, 이제. 그럼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뭐를 말하냐? 취득할 당시와 그 이후에 상태가 변동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당초 취득할 때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무슨 세율? 표준세율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뀌었냐?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죠. 맨 처음에 나는 나대지를 샀어요, 여러분. 뭐? 나대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해서 그럼 나 취득세 몇 프로 냈어? 4% 냈잖아. 그래서 4% 표준세율로 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대지 위에다 내가 뭐 했냐? 별장을 신축한 거야, 여러분. 별장. 별장하니까 무슨 재산이네? 사치성. 그러면 제가 그랬죠. 별장은 물론 그 밑에는 뭐도? 부소 토지도 중과 대상이랬죠? 그러면 나대지 어떤 내용이 뭐로 바뀐가? 별장, 부소 토지,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야. 이걸 뭐라 표현한 거죠? 저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양가로 2번. 여기 양가로 2번이라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갈게요. 당초 나는 뭘 받았냐? 비과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 요건을 위배해갖고 이게 취소가 돼버려갖고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야. 무슨 소리냐? 나는 맨 처음에 임시 건축물 취득했어. 그럼 우리 임시 건축물 가건물 뭘 했어요, 여러분? 비과세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얘가 1년을 아까 초과했네. 초과하니까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 뭐로 바뀌는가?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그때 적용된 세율은 몇 프로 됐죠, 여러분? 2%를 했죠, 2%. 특례에서 2%.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요건을 자꾸 개별 요건하지만 나중에 다음 달에 할 때는 이제 막 전체적인 걸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외울 거 못 외우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교수님 제가 11월 달부터 들었어요. 예.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면 반복하니까 점점 내용이 알아지고 많아지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쉬워져야 되죠. 근데 계속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아시나? 계속해서 반복하면 해고하고 하니까 점점 쉬워져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상태가 유지가 돼. 왜 그러냐면 할 때마다 전부 한 게 아니거든.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또 기본 때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또 추가 나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어려워져. 근데 그게 자연적 현상이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 이유는 뭐냐? 한 번에 맨 처음에 1월달, 2월달, 11월 할 때 처음부터 다 100%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난이도 높은 거 자꾸 뺀단 말이야. 지금 난이도 높은 거 아직 지금 저쪽 많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 스키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합격해서 공부하신 분도 여러분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집에 가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당초 취득할 때는 여러분 나는 뭘 받았냐? 감면 면제를 받았다. 혜택을 받았어. 근데 이 요건이 취소가 돼갖고 뭐로 바뀌었냐?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어. 자, 저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 표현하냐면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결론 며칠 이내다? 30일 이내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예전엔 여기까지만 나왔어. 여기까지만. 그럼 요즘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또 나와. 그럼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냐? 여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이때 추가 신고 납부할 때 중과세 대상일 때 얼마 신고 납부해야 되냐 그 얘기야. 그러면 과표에다가 무슨 세율로 바뀌었으니까? 중과세율로 바뀌었으니까 중과세를 적용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이걸 다 내니? 아니, 당초 취득할 때 낸 게 있잖아. 표준세율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무슨 과세가 안 돼?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납부세액 있으면 차감하라 그 얘기야. 이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146조 박스 보세요. 있죠? 추가 신고 납부세. 과표에다 뭘 곱해서? 중과세를 곱해서 나온 세액에다가 당초 취득할 때 납부한 세액 있으면 어떡하라? 빼라. 근데 출처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것도 짜증난데 뭘 갖고 장난쳤냐? 이때 당초 납부할 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뭐가 부과된 게 있다?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더라. 그럼 요 가산세는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제외하시오라고 해놨죠. 근데 출처는 요거를 포함으로 살짝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요즘 문제야. 그러니까 저도 괴로워요. 참 솔직히. 예전 문제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여기서 끊어버리면 됐다고. 근데 요즘은 여기까지 나온다고. 그래놓고 기가 이걸 근대로 놓고 맞았게 틀렸게.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세법 문제,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해, 이제 요즘은.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해. 모를 때 대처 요령. 내가 아는 문제 나오면 걱정할 게 없죠. 어?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거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문제 풀이를 통해서 대응하는 거야. 결국 뭐를 모아야 돼? 찍어야죠. 이때 찍을 때 찍는 요령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럼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떤 사람이 그런다? 난 모르면 무조건 3번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난 모르면 무조건 3번 찍어. 너 그러다 3번 시험 본다.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야, 3번. 난 7번까지 갔는데 뭘. 이 시험은 아니지만. 그러면 답을 고르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 내가 일단 먼저 요령 중에 하나. 자,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세법은 특성상 뭐가 나오자? 숫자. 세법은 숫자가 많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제원이 좋아하는 게 뭐냐? 범위. 무슨 소리냐? 포함하냐? 제외하냐? 어떤 범위 문구 나오는 거. 그런 걸 잘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거는 거죠. 요거를 출제원 살짝 뭐냐? 포함으로 바꿔놨어. 포함. 딴 거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접근하는 게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결론 가산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요거 나왔죠.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역시 과표에다가 당의 세율 곱해야 되겠죠. 근데 감면을 받았을 때는 기납부, 감면을 받았을 때 1분을 냈을 테니까 기납부한색이 있으면 하여튼 기납부한색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차감하는 거죠. 이 당시에 가산세 보고 됐다? 또 똑같이 제외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 자 정리합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게 뭐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을 말하고 결론 일단 며칠이다? 30일이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뭐까지가 된다?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냐까지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여러분 양이 너무나 많아져. 그리고 돌아버려 자기가 정리하다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 봐. 여기까지 가고 여기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 이제 어디 간다? 추가 납부세. 일단 요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예배가 여러분 양가로 4번. 중요한 거죠. 실무에서 당장 나오는 거죠. 자 예배 하나 더 있네요. 이러한 신고 기한 전에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 이러한 기한 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뭘 하고자 한다고? 등기 등록한대. 그러면 항상 등기 등록이 나오면 묻지 마. 그냥 등기 등록하기 뭐야? 전. 예. 학원에서는 7번으로 끝내라는데 난 7번으로 도저히 끝낼 자신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6번 갑시다. 자 양가로 5번 신고와 여러분 납부 이제 두 번째 신고와 납부는 여러분 별개야. 별개. 신고 앤드 뭐? 납부야. 그럼 신고는 어디 가냐? 과세관청에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가로 5번 볼까요? 외우지 마. 취득세를 뭐 하려는 사람은?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보장 이거는 여러분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야. 그에 따른 뭐에 따라? 신고서, 법정서식이죠. 신고서에 물건, 일자, 그 다음에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에 관할 누구한테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얘기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를 누구한테 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과세권자하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라? 납부는 그 밑에 그 양가로 몇 번이야? 6번. 거기에 뭐야? 납부. 이건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 은행동.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방자치단체 근거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 밑줄 치시고요. 은행 등 쓰세요.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라? 은행에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신고와 납부는 동시가 아니라 별개입니다. 별개. 신고와 납부는 뭐다고? 별개야. 그러면 나는 신고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 거야? 납부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하면 완벽한 거고 신고는 못하고 납부만 하고 납부는 못하고 신고도 할 수 있어. 왜? 별개니까. 자, 내가 오늘 내 당장 등기를 하려고 그래 아침에. 그러면 신고가 중요해? 납부가 중요해? 납부. 돈을 은행 내고 영수증이 있어야 내일 등기소 당장 간단 말이야. 근데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거꾸로 오늘 내가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데? 납부는 해야 되는데 돈이 오늘 막상 떨어진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는 허구한 날 그러지만. 허구한 날 돈 떨어져. 그러면 뭐라도 하라는 얘기야? 신고라도 하라는 얘기야. 뭐는 못해도? 납부는 못해도. 이것도 요령이야 여러분. 납부 못하고 오늘 돈이 없어. 그러면 신고까지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다 맞는 거야. 근데 뭐라도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어. 그다음 뭐만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동시다 별개다. 별개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아, 요거 중요한 거 하나 놓쳤네. 요 과세 물권 상태 변동 추가 하나 더 합시다. 요거는 여러분 꼭 적어놔야 돼. 등록 면허세도 동일하게 적용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은 취득세는 물론 어디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도 똑같이 적용돼. 물론 이것도 등록 면허세 똑같죠. 뭐 등기하려면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 주로 요거죠. 뭐 요 매매와 등기 전까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어. 그 며칠이네요? 60일이네. 근데 내일 매수자가 뭘 하려면 등기하려면 내일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이게 둘 중에 거의 실무는 이거죠. 뭐 왜냐면 상속과 이거는 여러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이건 시험용이지. 아니 공인중개사 상속에 개입하냐고. 중개도 상속해주나? 참 상속도 중개주나? 자, 피상속인, 상속인 중개합니다. 야, 그럼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요거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 가냐? 149쪽 예외 갑시다.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권자가. 자, 같이 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쳤나요? 쳐주시고요. 예외 보통징수 봐야 돼.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기다. 보통징수 사유. 이때는 그 산출세에다 뭐를 더하래 여러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여기는 항상 누가 이슈 취한다? 과세권자가 이슈 취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 이때 세액 결정할 때에 이 세액은 산출세에다 뭘 더한 거다 여러분? 가산세가 들어왔죠.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는 항상 뭐가 날라와 여러분? 고지서 날라오죠. 절대 놓치면 안 돼. 보통징수 항상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 그리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납부해야 되죠. 납기한 내. 납부하시오라고 고지서 날라온다고.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뭐가 나온다고? 납부기한이 주어져. 그러면 내가 신고했을 때는 뭐만 하면 되는 건데? 산출세액인데 안 해니까 뭐가 쫓아온가? 가산세 쫓아. 이때 가산세는 우리가 일반 가산세인 일반 가산세라 볼 수 있는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요거는 어디서 했죠, 여러분?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서 했죠. 기억은 안 나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몇 프로? 40%, 20%, 10%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만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들어갑니다. 그랬죠. 하루당 얼마씩 붙는다고요? 만분의 3.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일수 계산이야. 하루하루. 그럼 얘는 이걸 언제까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고 불성실 가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기한? 언제까지 안 했을 때요? 항상. 그렇지. 신고 기한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항상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지나야 아는 거고.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여기는 뭐가 붙고 가산금이고 여기는 뭐고 신고기는 가산세. 다시 한번.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가산금. 이걸 구분해야죠. 집에 가자. 새끼야 그냥 가산세라고 그러더니 지금 또 가산금이 된다. 뭘 갖고 구분하라고 가산금과 가산세를. 신고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뭐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어요. 가산금.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나왔고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출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말 바꿔. 몇 글자? 한 글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할게요. 가산세냐 가산금이냐는 뭘 보고 판단해야 돼? 신고 기한 그러면 어디로 가고?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안 했다면 가산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게 고사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가산세가 나와요. 별표 2개. 그래서 취득세는 요게 시험에 나와.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는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조세 총론에서 물어보고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고? 중가산세. 별표 2개. 그래서 보통 징수는 이게 중요해. 중가산세가. 다시 한번 신고 납부는 뭐가 중요하고? 신고 기한이 중요한 거고 보통 징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가산세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럼 중가산세 봅시다. 밑줄.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해버렸어? 매각한 경우 그거죠. 밑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뭐 했는데 신고인데 신고를 하고 안 하고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이때는 일반 가산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산세,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고? 80%를 그냥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야. 80%. 동그라미 80% 시뻘겋게. 근데 여기는 반드시 여기까지 봐야 돼요. 단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또는 간주 취득일 때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은 여러분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이러한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 여러분 책에 나오면 양가로 1, 2번 나와 있나? 1, 2번 나와 있죠? 다만 제외 대상 나와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그 옆에 가를 닫고 뭐라 적혔냐면 골프권, 콘돔이냐고 무슨 회원권 쭉 나와 있죠? 회원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외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골프 회원권 등은? 중가산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 거니까 적용이네. 에이씨. 결론? 골프 회원권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취득? 그 밑에 간주 취득이야. 밑에 있는 건 외우지 말고 적어.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잖아. 다 간주 취득. 그 밑에 거는.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나와 있잖아. 과점 주주 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에서 중가세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잘 쫓아나? 저 지금 책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통이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자 오늘이 신고 기한이야. 오늘이 신고 기한이야. 근데 오늘 깜빡하고 집으로 그냥 갔어.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고. 그럼 내일
오늘 지나서 내일 은행에 가면 은행이 안 받아. 왜 그러냐면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 기한이 지났으니까 이제 뭘 받으라냐? 고지서 받으라 그래. 고지서. 그럼 고지서는 누가 주는가? 누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언제 올지를 몰라. 이게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 내가 오늘 딱 지나면은 이게 매도 후에 온다라는 게 없고 언제 올지 몰라 기한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3일 후에 10일 후에 한 달 후에 3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이거는 행정 업무가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 한 달이 지났어. 기한 후또 한 달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안 와. 자, 2달이 지나도 안 와. 3달이 지나도 안 와. 6개월이 지나도 안 와. 1년 지나도 안 와.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자, 문제는 뭐냐면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20%. 이건 변함이 없어. 일자와 관계없다. 일자와 관계 있는 거 봐. 예, 요게 문제죠, 요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10,000분의 3이 찰칵 붙는가? 택시비도 이게 요금 올라가는가? 하루 10,000분의 3, 하루 10,000분의 3, 띵띵띵띵 올라가는가? 난 그래서 택시를 못 타. 왜? 택시 타면 미득 요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면 내 심장도 박동수도 같이 올라가. 또 왜? 그래서 저는 택시 타면 앞에 안 앉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택시 요금 보면 그 말이 있었죠. 그 얘 올라가면 얘도 같이 달리잖아. 점점 빨리. 그럼 막 올라가면 얘도 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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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고 나도 같이 올라가. 씨. 그래서 저는 택시 절대 앞에 안 앉아요. 뒤에 앉아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루하루 지나갈 때면 얼마씩? 10,000분의 3이 붙어. 그럼 마냥 길어지죠? 그래서 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입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 교재 149조. 요게 한번 정리합시다. 요 지난번에 안 했죠? 예. 요 정리합니다. 야, 내 기한 후 신고는 어렵지 않아. 그냥 기한이 어떻게 했지만 지났지만 한 번 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기한이 취득세기간에 딱 특정 일자로 기한이 지나버리니까 그 특정 일자를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 사람이 인간 세상 사람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언제 이걸 예일이 기한을 지키고 있냐고. 그래서 혹시 뭔 했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뭐가 오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리합시다. 첫째, 기한의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대상자. 거기 써졌네요. 여러분 밑줄. 양가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 밑줄자. 이게 바로 누구냐? 저거 무신고자. 취득세 신고 자체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럼 혹시나 요걸 출전에 장난친다면 여기서는 요거를 뭐로 바꾸냐? 과소신고자로 바꿀 거야. 출전이. 만약에 장난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신고자하고 과소신고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수정신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를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 과소 신고한 사람은 얘는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한가? 얘는 신고를 아예 다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나면은 할 수 있는 건 얘는 뭐냐? 수정신고야. 수정신고를 하는 거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소 신고자는 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누구 할 수 있다? 무신고자 할 수 있다. 둘째,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는 거기 있네요. 밑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가를 거 닫고는 보지마. 본문이야. 가를 거 닫고는. 다시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표준세액을 뭐하기 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즉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뭐하기 전까지는 아직 뭐가 안 날라왔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납세 고지 전이면 납세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한 후 신고 기한은 언제 갈 수 있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뭐 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라면, 다른 말로 아직 뭐가 날라오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셋째. 그럼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가 뭐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부가 되죠. 몇 프로야? 20%죠. 근데 요 기한 후 신고 기한을 일정한 기한 이내 해주면은 요 무신고 가산세를 뭐 해주겠다? 감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별표 2개라면 요게 별표 하나죠. 너 요거 깎아줄게. 그래. 왜? 네가 자발적으로 늦었지만 네가 자수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가도 자수하면 어떻게 해줘? 좀 감해주죠. 네가 스스로 자수했으니까 감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감해주냐? 첫째,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러면 요 무신고 가산세를 일정한 비율을 깎아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몇 프로 깎아주냐? 50% 깎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죠. 20%에 50% 깎아주었다는 얘기야. 그 몇 프로가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가 되는가? 10%가 되는 거죠.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아니다 야. 아씨 법정 신고 기한부터 1개월은 초과했다 야. 아이 그 또 늦어났다 야. 그래도 6개월 이내라면 요게 최근에 개정된 거죠. 그러면 너는 기한이 많이 지났으니까 감면율을 줄여갖고 20%만 감해줄게 그 얘기야. 그럼 50% 깎아주는 거 몇 프로 깎아주는 거고 10%, 20% 깎아주는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4% 깎아주는 거죠. 2는 4. 그러면 이때 몇 프로야? 16%죠. 20%에서 4%만 깎아줬다고. 감면율이니까 깎아준 게 몇 프로다고? 4%.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낸다는 얘기야? 16%로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0%인데 요 놈에 몇 프로 깎아준다고? 50%. 그럼 몇 프로 깎아주라는 얘기야? 10% 깎아주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 내라 그 얘기야. 야, 내가 1개월 지났다 야. 법정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은 지났지만 1개월은 지났지만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아니했다면 너는 20%만 깎아줄게 그 얘기야. 몇 프로 20%? 20%에 20%가 몇 프로야? 4%만 깎아줄게. 감면율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지. 기한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야? 16%로만 내라. 무신고 가산세를. 이해하셨나요? 응. 야, 아이씨, 또 6개월도 지났다. 아이씨. 이 스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럼 기한을 신고해, 못해? 아직 뭐가 전이면, 통지 전이면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기한후 신고. 하여튼 기한후 신고는 고지서 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가?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고지서가 안 할랬대.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초가? 그러면 너무 지났어. 너는 감면 안 해줘. 몇 프로 내? 20% 다 내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봐도 너무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히 할 줄 몰라, 잘.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가산세 감면은 납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감면을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납부를 했냐 안 했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신고를 했니 안 했니만 묻습니다. 납부와는 관련이 없어. 그러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못했대. 신고만 하고 뭐는 못했다고? 납부. 기한 후 신고만 하고 아직 돈은 없으면 못 냈다. 그래도 감면해줘 안 해줘? 자, 기한 후 신고는 했는데 그에 따른 신고에 따른 돈을 못 냈다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다고. 잘 못 알아두시네. 그래서 저는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거의. 그냥 카드만 줘 집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저는 돈 없이 살아요 그냥. 자, 뭐하는 관계없다? 납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만할까? 아니야, 더 해야 돼. 요 기한 후 신고는 모든 신고 납부세액의 공통이에요. 신고 납부는 지방세나 국세 공통사항이야.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 신고 납부세액이 뭐하는 세목이죠. 죄송합니다. 세목. 세목은 조세 한 종류를 말하는 거야. 세금의 하나. 그러면 신고 납부는 뭐를 말하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공통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통사항.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한 군데에서만 보면 된다. 보면 돼. 그러니까 요 기한 후 신고는 어디도 적용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공통사항이다고. 근데 아마 시험은 취득세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할 때 이거 기한 후 신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똑같아요. 이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 보냐면 이제 150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조 봅시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어디 봐야 돼? 150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동그라미 뭐 법인은 그럼 첫째, 요걸 출제는 뭐로 바꾸냐? 개인으로 바꿀 수 있어. 개인. 그다음에 둘째,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작성하여 갖춰둬야 된다. 요걸 위에다가 제가 뭐라냐면 작성과 보존 이렇게 표현했죠.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는 위에 제목을 뭐라 표현했어요? 제가 작성과 보존. 그럼 여러분 거기 법인 동그라미 쳐놨나요? 예, 그래 적어놓으세요. 개인은 X, 개인한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은 이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 그럼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출세계 또는 부족세 100분의 10 동그라미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징수할 세계에 가산한다. 그래서 가산세 몇 프로 떼낸다? 10%.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입니다. 이걸 최근에 출제는 20%로 말을 고쳐놨어. 아이 나쁜 놈. 그럼 개인한테는 왜 적용 안 할까요? 그렇죠. 개인은 장부를 기록 안 하니까. 그럼 마지막 부가세 합시다. 자, 다 왔다. 아, 가야 할 길은 많고.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뭐를 기준해서 납부세 기준해서 하나는 뭐를 내야 되냐면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되고요. 하나는 뭐를 내냐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요때 요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라 한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그래도 이렇게 복습을 좀 꼬박꼬박 해주신 분들 계셔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무조건 한 번 더 뭐로 내냐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부가세는 무슨 과세? 이중과세.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거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왔죠 여러분? 서민주택 또 뭐 나왔죠 여러분? 농가주택 나왔나요? 예, 얘들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입니다. 실무나면 중요해. 특히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죠. 서민주택.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주택이 농특세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고 있으면 그건 난 거죠. 저 밑줄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죠. 거의 밑줄 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이 서민주택 찾으셨어요? 네. 서민주택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나와있죠? 그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나 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하잖아요.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 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 안 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뭘 따져봐야 돼? 면적 확인하셔갖고 면적에 따라서 바로 농특세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고. 중요해. 제 자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카페 가면 이런 것 좀 실무에 필요하신 거 이런 거 제가 깔끔하게 정해놨습니다. 면적별로 취득세가 얼마고 농특세가 얼마고 지방교육세가 얼마고 그래서 합이 얼마냐. 결론 실무자는 합만 알면 되죠. 공인중개사 일일이 뭐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구분할 이유는 없고 총 얼마입니다. 취득세 등이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합한율을 또 하는데 그게 면적을 봐야 되는 거죠. 주택일 때는 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디 가느냐면 등록면허세 가야 돼 지금. 자, 반까지 갑시다. 반까지. 175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결론부터 낼게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올해. 나와봐야 한 문제. 기분 나쁘면 0.4문제. 삐지면 안 나와.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냥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를 할 때 다시 한번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기본 강의로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뭐 한다 여러분? 등기한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하고 이외의 모든 등기를 구분하셔갖고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다.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다. 그럼 뭘로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취득세로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 등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간다. 이거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 기본이 기본이야.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다시 내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매매를 취득했다.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등기를 어디로 가라고? 취득세로 가세요. 근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 은행에서 뭘 설정해? 저당권. 그리고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이나 부동산을 임대 줬어. 근데 임차인이 전세권, 임차권 설정한대.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등록면허세. 구분되나요? 그러면 요거는 주로 어디 등기상이고 되는 거고 요거는 주로 갑구 등기상이죠. 그러나 요거는 뭐 을구라든지요. 또는 뭐 주로 표제부 변경 등기 등 뭐 이런 것도 일어나겠죠. 뭐.
그런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예외 올라온다. 등록 면허세랍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가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디로 올 수 있다? 등록 면허세로 올 수 있다. 그 얘기야. 이때 중요한 건 예외로 뭘로 올 때는 등록 면허세로 올 때 이 등록 면허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 얘기야. 요걸 꼭 기억해 두시죠. 자, 다시 한번 소유권 취득 등기를 예외적으로 뭘로 과세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 이 적용된 세율은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지금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뺀 거다? 2%. 옛날 취득세 빼라는 얘기야. 그럼 이건 옛날 뭐를 말한다?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 찍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75조.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하나 볼겠네. 이걸 또 얘기 안 했네. 아, 급하니까. 등록 면허세는 뭐와? 등록과 면허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거다 그랬죠? 합쳐진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 면허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한가? 등록 면허세.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만? 등록만 시험범위고 뭐는? 면허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때에 요 등록이 뭐냐라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175조.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밑줄 뭐 해야 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밑줄 쳐주시고요. 안 쳐져 있으면. 그러면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여러분 그냥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를 생각하세요, 그냥. 근데 다만 여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밑줄 쫙 여기까지 쳐져 있죠? 네. 그럼 이건 바로 저거죠.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놈은 뭘로 과세하니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어떡하라?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어떡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야. 뭘로 과세하니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다시 뭐하래? 에이씨, 또 여기는 포함하래. 아까는 원칙은 뭐라고 그랬는데? 제외라는데 다시 또 단서는 뭐래? 포함하래. 그래서 여러분 1, 2, 3, 4가 나와 있죠? 이때 여러분은 3번과 4번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별표 하나. 3번과 4번 묶어놓고 1번, 2번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3번 밑줄. 취득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대? 만료됐대.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취득세 납세면 소멸됐으니까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 항상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내가 등기소 가서 뭐를 하고자 한다?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뭐가 첨부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취득세 영수증 또는 뭐 등록 면허세 영수증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등기소 가서 부동산 등기하고자 한다. 그럼 그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 그래서 취득 등기하고자 하면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취득 등기 이외의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취득 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러한 모든 등기는 뭐가 되는가?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으면 뭘 받아준다고?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서 뭘 해줄 수 있어? 등기. 그럼 내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못 냈다. 그럼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 못해? 등기를 못하죠? 그럼 대안으로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자, 4번. 취득세 밑줄 면세점. 그럼 면세점은 취득가가 얼마죠, 여러분? 50만 원이야. 자, 이거 여러분. 내가 드디어 토지 샀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저 여러분 저 토지 샀습니다. 하남시에 그냥 토지 샀습니다. 어머 축하해 교수님 몇 억짜리 샀어요? 그때 나는 얼마짜리 샀대? 50만짜리 샀대. 그럼 불쌍한 놈 과세해 안 해? 안 해. 이게 바로 면세점이야. 그러면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취득세를 과세하니까 뭐가 없네?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 그럼 내가 비록 50만 원짜리라도 4명으로 이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소 못 가. 왜?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 내란 얘기야. 그럼 내면 뭐가 나오니까? 영수증. 그럼 그거 들고 등기소 가서 50만 원짜리 이전 등기하라 그 얘기야. 이때 취득세를 낼 거를 뭐로 낼 때는 등록 면허세 내는 예외일 때는 취득세 현재 표준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것만 내면 된다 그 얘기야. 왜? 2%는 종종 취득세라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176조. 자, 성격 중에서 여러분 4번과 5번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4번 뭐죠 여러분? 밑줄. 무슨지 형식주의 또는 뭐죠? 명의자 과세 원칙이죠. 그 다음에 5번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는 밑줄. 도 또는 구죠. 맨 위 과세권자. 납세지 관할 누구래서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 도 또는 구. 그래서 등록 면허세 누가 부과한다? 도지사. 서울은 구청장이다고.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장이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구청장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모든 지방세 누가 또 정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쫓아오는 거죠. 자, 등록면허세 납세문자 별표 하나.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별표 하나 누가 내는 거냐? 누가 내? 등기 명의자가 바로 등기부상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권리자죠. 그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동그라미 무슨 주의? 형식주의. 따라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외관상. 거기다 시뻘겋게 돈을 쳐야 돼. 그러면 이걸 출제로 뭐로 바꾼다 그랬어? 사실상으로 바꾼다 그랬죠. 사실상. 그래서 다시 한번 등록 면허세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뭐가 못 나온다. 사실상이란 말 절대 못 나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쭉 180조 과세 표준. 자, 이때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다 여러분? 등록 당시 가액이 나왔죠? 취득세 과표는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그럼 181쪽 보세요. 거기 1번 원칙, 2번 예외, 3번 특례, 양가로 1번까지 묶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뭐와 똑같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 그래서 중요한 건 3번의 특례, 양가로 2번,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할 당시에 뭐가 이루어졌다?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에는 그때 무슨 가액? 변경된 가액. 어디 시뻘겋게 했을 때 변경된 가액을 갚아라. 이걸 계속 출제를 말장난쳐. 등록면허세에서는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법인 장부를 한다. 아니라니까.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은 등기 1 또는 등록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도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밑에 채권이 목적이 된 거, 요거는 별표 2개를 했죠? 예,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예, 적용 압초 잘하셨어요. 그렇게 가는가? 그러면 적용 압초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그 채권 금액의 동그라미 뭐 하면 없을 때 조건이죠, 이게. 그럼 출제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조건을 뭐로? 있을 때로. 위로 바꿔. 그럼 그때 채권 금액. 문제는 언제 때야? 없을 때죠. 그때 밑줄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뭐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때 채권의 목적이 된 걸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뭐 채권 최고액을 적어놓으세요. 그랬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대출금 곱하기 설정 비율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어거지를 끝내고 182조 세율부터는 또 다음 주 미뤄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하든지 재산세 마무리 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